눈 건강도 나이가 들수록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눈에 노화가 오면서 흐릿하게 보이시거나 침침하게 보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특히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는 현대인들한테는 눈 관리가 굉장히 필수적인데, 중년과 노년층에서는 백내장, 황반변성 같은 눈 질환이 생길 위험이 높아져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또 달래예요. 이 달래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비타민 A는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죠. 특히 야맹증을 예방하고 눈의 점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야간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달래 같은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 미리미리 예방해주는 것도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이 달래에는 봄철에 특히 많이 먹는 대표적인 나물 중 하나인 달래. 여러분 달래 좋아하시나요? 아마도 봄철에 향긋한 달래장을 만들어 드시거나 된장국에 넣어 드신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중 달래장을 참 좋아하는데, 봄이 되면 이 달래장에 참기름 조금 넣어 밥에 비벼 먹으면 간단하고 향긋해서 밥 두 공기는 뚝딱하죠. 이렇게 맛있는 달래가 중년층과 노년층에 특히 더 좋은 식품이에요. 궁금하시다면 달래가 왜 좋은지, 어떤 효능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향긋한 달래의 효능 첫 번째는 혈관 건강 개선이에요. 중년 이후 가장 신경 써야 할 건강 관리 중에 하나가 바로 혈관 건강인데, 혈관이 건강해야 혈압 조절도 원활해지고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달래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혈관에 혈전이 생기면은 혈관이 막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달래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 중 하나가 황화알릴이란 물질이에요.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황화알릴 성분은 달래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꾸준히 섭취하면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소금 섭취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짜게 먹는 습관이 혈관 건강을 해치는 주된 원인인 거 누구나 알고 계시잖아요. 달래에는 우리 몸에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달래를 꾸준히 드시면 혈압 건강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달래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빈혈 예방이에요. 빈혈은 특히 중년 여성분이나 철분 섭취가 부족한 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건강 문제인데, 앉았다 일어났을 때 머리가 핑 도는 경험 해보신 적 많으시죠? 빈혈이 생기면 어지럼증, 피로감,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나서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충분한 철분 섭취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달래에는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꾸준히 섭취하면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철분은 적혈구를 생성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철분이 부족하면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빈혈이 생기게 돼서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이때 달래를 자주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철분을 보충할 수가 있고 빈혈 증상도 완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빈혈 예방에는 철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한데, 철분이 몸에서 잘 흡수되도록 돕는 영양소도 함께 섭취해야 돼요. 그중 하나가 비타민 C죠. 달래에는 비타민 C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철분 흡수를 돕고 빈혈 예방에도 최고라는 거 아시겠죠? 달래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는 눈 건강 보호예요. 눈 건강도 나이가 들수록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눈에 노화가 오면서 흐릿하게 보이시거나 침침하게 보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특히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는 현대인들한테는 눈 관리가 굉장히 필수적인데, 중년과 노년층에서는 백내장, 황반변성 같은 눈 질환이 생길 위험이 높아져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또 달래예요. 이 달래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비타민 A는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죠. 특히 야맹증을 예방하고 눈의 점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야간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달래 같은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 미리미리 예방해주는 것도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이 달래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같은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눈의 황반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나이가 들면서 황반 변성이 진행되고,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이 황반 변성을 예방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죠. 비타민 A와 루테인, 지아잔틴, 눈에 좋은 성분들이 달래에 가득 들어있으니 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꼭 달래를 챙겨 드셔야겠죠. 달래의 놀라운 건강효능 네 번째는 바로 위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달래는 예로부터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식재료로 널리 쓰여왔는데, 동의보감에서는 소산이라고 불리고 따뜻한 성질과 매운맛을 갖고 있어 소화를 돕고 독소를 해독하는 효과가 또 있다고 해요. 특히 소화 기능을 촉진하고 위점막을 보호하는 효능도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데, 오래전부터 약재로 사용되어져 왔다고 해요. 달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또 마늘과 파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강력한 향균 성분이죠. 위장의 소화 기능을 돕고 우리 몸의 유해균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이 알리신은 위액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
소화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과 동시에 음식물이 또 위에서 정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달래의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유황화합물은 위장 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위장 운동이 활성화되면 위산의 분비를 또 조절을 하겠죠. 속쓰림도 완화시킬 수가 있고 소화 불량도 개선할 수 있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맵고 짠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식습관 때문에 위점막이 손상이 되기 쉬운데, 달래는 위 점막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이 알리신과 비타민 C가 결합하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이 성분들이 위점막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위염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겠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반찬으로 달래 한번 드셔보세요. 달래의 효능 5번째는 피부 개선 효과도 있어요. 달래가 피부에 좋다는 거 아시죠? 나이가 들수록 피부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달래는 피부를 맑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식품이에요. 피부 노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활성산소라는 건데, 활성산소는 우리 몸속에서 산화작용을 일으켜서 세포를 손상시키고 주름과 탄력 저하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예요. 달래에는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피부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특히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줘서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점점 얇아지고 탄력도 떨어지는 게 고민이면 달래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달래가 피부에 좋은 건 이뿐이 아니에요. 달래에 함유된 철분과 마그네슘은 피부 세포 재생을 도와줄 수가 있고 건강한 피부 상태를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꾸준한 달래 섭취가 피부를 촉촉하고 생기 있게 만드는 비결이 될 수도 있다니 신기하죠. 이렇게 건강에 놀라운 효능이 있는 달래, 이제 작다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봄에 좋은 달래가 더욱더 보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찰떡궁합인 음식들도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그 전에 아주 쉬운 달래장 만드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저는 봄이 오면 손꼽아 이 달래장을 만드는 걸 기다리는데, 재료는 참 간단해요. 달래와 간장, 참기름, 깨소금, 다진 마늘 넣고 섞으면 간단 달래장이 완성되죠. 참 쉽죠. 달래장에 밥을 비벼 드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맛있는 음식인데, 흰 쌀밥보다 건강에 더욱더 득이 되는 찰떡궁합 음식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두부예요. 두부에는 단백질, 식이섬유, 칼슘, 철분 등을 또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달래에는 비타민 C랑 비타민 A, 철분, 칼륨, 칼슘 등의 영양소가 중년 건강에 필수적인 혈관 건강과 뼈 건강에 시너지 작용을 해주잖아요. 더욱더 건강한 한 끼를 만들어주게 돼요. 맛 또한 맛있는데, 달래의 향긋하고 매콤한 맛이 두부의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과 어우러져 좋은 맛을 만들어내요. 두 번째 달래와 찰떡궁합의 음식은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는 달래와 함께 먹으면 영양적인 궁합이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돼지고기에 포함된 단백질과 비타민 B, 철분 등이 달래와 잘 어울리기 때문인데, 달래는 비타민 C가 풍부하고 철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단백질이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두부도 좋은 궁합을 자랑하는데, 돼지고기는 불포화 지방산과 아미노산이 풍부해 몸의 면역력 증진과 피로회복에 또 효과가 있죠. 또한 맛과 영양까지 달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철분과 단백질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최고의 조합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럼 달래와 돼지고기를 함께 먹을 수 있는 달래 돼지볶음 요리법 소개해드릴게요. 재료는 돼지고기 200g, 달래 1줌, 양파는 한 반 정도, 마늘 2쪽, 고추장 1큰술, 간장 1큰술, 설탕은 반 큰술, 고춧가루는 작은 술, 참기름 1큰술, 후추 약간. 만드는 방법이 참 간단한데요. 돼지고기는 얇게 썰어 준비해 주시고, 달래는 깨끗하게 씻어서 3에서 4cm로 잘라주시고, 양파와 마늘은 다져서 준비해 주세요. 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먼저 양파와 마늘을 볶아서 향을 낸 뒤에 돼지고기를 넣고 볶아요. 돼지고기가 익으면 고추장, 간장, 설탕, 고춧가루를 넣고 잘 섞어가면서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달래를 넣고 달래가 숨이 죽을 정도로만 살짝 볶아주면 완성이에요. 돼지고기와 달래가 만나면서 돼지고기의 고소한 맛과 달래의 알싸한 맛이 잘 어우러져서 환상의 맛을 내요. 꼭 한번 해 드셔보세요. 몸의 보약과도 같은 효능이 있는 달래, 하지만 달래를 먹을 때도 주의할 점이 있죠. 모든 음식이 그렇듯 달래도 과하게 드시면 몸에 해가 될 수가 있겠죠.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몇몇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건강에 좋다고 드셨는데 오히려 해가 되면 당연히 안 되죠. 달래를 섭취할 때 유의해야 하는 질환 지금 알려드릴게요. 달래 섭취 시 주의하셔야 될 분들은 신장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이에요. 달래는 칼륨이 풍부한 음식인데, 칼륨은 우리 몸의 나트륨 배출을 좋아서 혈압을 조절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줘.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한테는 오히려 부담이에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칼륨을 제대로 오히려 배출을 하지 못하게 돼요. 고칼륨열증이 발생될 수가 있고, 고칼륨열증은 근육경련이나 피로한 증상이나 부정맥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너무 과하지 않게 하루 약 50g에서 100g 정도의 달래를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죠. 신장 건강에 좋지 않으신 분들은 과도하게 달래 섭취를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달래를 과하게 섭취하지 말아야 할 분들은 바로 저혈압이신 분들이에요. 달래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저혈압인 상태에서 달래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어지러움, 피로감, 기운이 떨어지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인데, 달래의 효능 중 혈관 건강 개선 효과가 있었죠. 달래에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심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혈액을 묽게 하는 항응고 작용도 강하기 때문에 혈액 응고도 방해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혈액 응고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달래를 섭취할 때는 주의해야 돼요. 달래를 과하게 섭취하면 멍이 들거나 출혈이 오래 지속될 수 있어서 저혈압이 심하거나 혈액 응고 관련 약들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신 다음에 섭취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대파에서 대파의 뿌리는 특히 채소와 육수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파의 뿌리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열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서 신경을 안정화시켜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으로 불면증도 완화해 주어서 잘 때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알리신은 몸에 열을 내주는 효능으로 기침 감기나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항균, 항암 효과도 있어서 각종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억제해 주어 암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알리신은 지방을 분해해서 배출해 주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대파의 뿌리 부분에는 폴리페놀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장운동을 활성화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숙변을 제거하는 효능도 있고요. 이런 대파 뿌리를 채소나 육수 만드실 때 말고는 사실 특별히 많이 쓰진 않는데요. 대파 뿌리의 특급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뿌리, 줄기, 이파리까지 버릴 것이 없는 대파는 정말 다양한 조리법도 있는데요. 피를 맑게 해주고 내장 지방을 없애주며 장 건강에도 좋은 풍부한 영양소들도 함유하고 있어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대파도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이 있고 또 독이 될 수 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방법에 따라 효능도 다르다고 하니 다양한 방법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대파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와 독이 되는 음식 2가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특급 레시피 4가지와 대파 보관법까지 대파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시대부터 재배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재배하고 식탁에 올라온 채소인데요. 대파 이 특유의 향이 다른 식재료의 잡냄새를 제거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생선이나 고기류의 냄새를 제거하는 향신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물에 넣고 끓이게 되면 감칠맛이 좋아져서 다양한 육수와 채소를 만드는 데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파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내장지방 을 싹 빼준다는 것인데요. 대파에는 특유한 향과 알싸한 매운맛을 나게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바로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황화알릴은 대파에 열을 가해서 굽게 되면 프로필 메르캅탄이라는 성분과 아조엔이라는 성분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대파를 구울 때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휘발이 돼서 없어지게 되고요. 단맛이 나는 성분이 생성되는데 그 성분이 바로 프로필 메르캅탄입니다. 이 프로필 메르캅탄의 단맛 강도가 설탕 단맛의 강도보다 무려 50배나 강해서 대파의 단맛이 좋게 느껴지는 거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근데 단맛 하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이 오를까봐 걱정을 하게 되시잖아요. 이 성분은 설탕과는 다르게 혈당을 오르게 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도 전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단맛입니다. 또 열을 가하면 아조엔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성분이 우리 몸을 회복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몸을 회복시킬까요? 그것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조엔의 별명이 바로 혈관 청소부인데요.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고 혈액이 뭉쳐서 생기는 혈전 생성을 방지해주게 됩니다. 혈관도 확장해줘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주고요. 이런 효능으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장지방을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효능이 있어 건강뿐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최근에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녹색 부분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해주고 피부의 탄력도 유지해주며 주름을 예방하는 효능도 탁월해서 피부 미용에도 좋은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감기나 독감 등의 질병을 억제해주고 알레르기 반응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답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눈의 피로도 해소해주게 되죠.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과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대파의 베타카로틴은 구울 때 약 2.5배 정도가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대파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파의 특급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대파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요. 5cm 정도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 대파를 반으로 갈라 주셔도 되고 그냥 사용하셔도 상관없고요.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다가 대파를 올린 다음에 구워 주시는데 앞뒤로 골고루 약간 탄 것 같이 잘 구워 주시면 되고요. 이제 장을 만들 건데요. 물을 2컵 정도 해서 넣어주시고 간장을 반컵 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고춧가루와 참기름을 1스푼씩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고 한번 끓여주시고 다 끓고 나면 식초를 반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념장을 구운 대파를 넣은 그릇에 붓고 하루 정도 숙성시켜서 드시면 됩니다. 물론 바로 드셔도 되지만 숙성시켜 드시면 더 맛있는 대파 요리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에서 대파의 뿌리는 특히 채소와 육수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파의 뿌리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열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서 신경을 안정화시켜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으로 불면증도 완화해 주어서 잘 때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알리신은 몸에 열을 내주는 효능으로 기침 감기나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항균, 항암 효과도 있어서 각종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억제해 주어 암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알리신은 지방을 분해해서 배출해 주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대파의 뿌리 부분에는 폴리페놀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장운동을 활성화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숙변을 제거하는 효능도 있고요. 이런 대파 뿌리를 채소나 육수 만드실 때 말고는 사실 특별히 많이 쓰진 않는데요. 대파 뿌리의 특급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대파 뿌리 생강차입니다. 대파 뿌리와 생강을 함께 끓여서 차로 드시게 되면 기관지나 폐와 같은 호흡기 염증을 제거해주고 무릎과 같은 관절의 염증도 제거해 주어서 관절 통증도 완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 효가올, 페놀 화합물 등 다량의 항염증 성분들이 함유가 돼 있어서 우리 몸의 염증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생강은 약재로서도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죠. 최근에도 계속해서 효능이 발견되고 있을 정도로 약성이 아주 좋은 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강에는 소염 진통제로 많이 사용되는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항염증 효과가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파 뿌리 생강차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생강을 물에 넣고 끓여주시고요. 처음에는 강불로 해주시고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서 20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그 후에 대파 뿌리를 넣고 3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끓인 물에서 생강과 대파 뿌리는 건져주시고 따뜻할 때 드시거나 냉장고에 넣고 시원하게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대파 뿌리와 생강을 함께 끓여서 차로 드시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끓인 대파뿌리 생강차에 물을 섞어서 연하게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꾸준히 드시면 감기 걱정도 줄어들고 또 몸의 염증도 완화시켜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좋은 음식에는 무가 있습니다. 무를 말려서 무말랭이로 드시면 무의 좋은 성분들을 농축하여 드실 수 있다고 했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무를 드시면 기침과 가래를 멈추게 해주는 효능이 있고 소화를 잘 되게 해주며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서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칼슘 함량이 높아서 몸의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해독작용도 뛰어나고 혈당 조절을 해주어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무를 대파와 함께 드시면 그 효능이 극대화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어서
통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당뇨 또한 예방해 줄 뿐만 아니라 당뇨 합병증을 완화시켜 주는 데에도 탁월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파를 넣은 무말랭이 무침을 만들어서 드시면 오독오독한 무말랭이 식감도 좋고 입맛도 돌게 하는 반찬으로도 정말 좋으니 꼭 대파 무말랭이 무침도 만들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대파와 두부가 만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활력이 넘치도록 도와주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대파의 알리신 성분과 두부의 비타민 B1이 만나면 알리티아민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알리티아민이 비타민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해 주어서 우리 몸의 피로를 회복하고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기 때문인데요. 그럼 여기서 대파 두부 조림을 맛있게 만들어 드시는 특급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잘 씻은 대파를 어슷썰기로 썰어 주시고요. 두부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깍둑 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두부를 기름 두른 팬에다가 잘 구워 주시고요. 두부가 노릇노릇해지면 썰어 놓은 대파를 넣어줍니다. 간장을 2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고소한 참깨도 잘 뿌려서 익혀주시면 대파 두부조림 완성입니다. 정말 맛있겠죠? 이렇게 만든 대파 두부 조림을 드시면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네 번째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대파 팽이버섯 부침입니다. 팽이버섯은 버섯 중에서도 버섯의 키토산의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버섯 키토산은 혈액 속에 지방을 분해하고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서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뿐 아니라 체내에 지방을 흡착해서 배출시켜 주어 내장 지방을 줄여주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체내에 쌓여있는 이 중금속의 배출을 돕고 간 건강을 돕는 효능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어서 배변 활동을 도와 숙변을 제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팽이버섯의 세포벽은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그냥 드시게 되면 좋은 성분을 흡수하기가 힘든 점이 있는데요.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세포벽이 깨지면서 영양성분의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팽이버섯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내장 지방을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데 탁월한 음식이 되는 것이고요. 먼저 팽이버섯의 밑둥은 잘라버리시고요. 팽이버섯을 적당한 크기로 잘 썰어주세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다가 잘 씻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파는 어슷썰기로 잘게 썰어주세요. 적당한 용기에다가 계란을 넣고 풀어주시고요. 팽이버섯과 대파를 넣어서 잘 섞어주시고 소금을 한 꼬집 넣어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잘 달궈진 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부쳐주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대파도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꿀입니다. 대파와 꿀은 두 가지 다 몸에 열을 올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대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위장에 탈이 나고 더부룩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위에서 소화액 분비를 억제해서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꿀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대파와 함께 먹으면 그 알레르기 반응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고요. 꼭 기억하셔서 대파와 꿀은 함께 드시지 않기를 추천합니다. 또 대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미역입니다. 미역과 대파 둘 다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알긴산은 미끌거리는 식감이 있습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식감이 안 좋은 이유도 있지만 식감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미역과 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파의 인과 유황 성분이 미역에 함유되어 있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미역에는 칼슘 함량이 높아서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효능이 있는데 이 효과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고요. 미역국을 끓일 때 대파로 채수를 내어 시원한 미역국을 끓여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절대로 미역국을 끓일 때는 대파를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파를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파를 한 단 사면 양이 많아서 한 번에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대파를 보관하실 때는 씻지 않고 흙이 묻은 채로 보관하는 것이 좋지만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씻어서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잘 씻은 대파를 줄기와 잎부분으로 나눠서 잘라주시고요. 물기를 제거한 다음 키친타올을 넣은 지퍼백에 줄기와 잎부분을 나눠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약 2-3주 정도는 보관이 가능하고요. 더 장기간 보관하시려면 냉동을 하시면 되는데 냉동 보관하시려면 대파를 사용하기 원하는 크기대로 자른 다음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냉동된 대파를 꺼내서 요리하실 때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에르고티오네인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우리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성분들이 많은 팽이버섯은 항암 효과가 뛰어나서 예방 차원에서도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아요. 이런 항산화 물질들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활성산소가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이 활성산소는 DNA 손상을 유발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이 함유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한 이러한 팽이버섯에 포함된 면역세포의 활성을 촉진시켜서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는 능력을 높여주고 면역력도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요. 이는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연구에 따르면 포함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암세포의 발생을 억제하고 이미 발생된 암세포의 성장을 늦출 수 있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마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팽이버섯, 가격도 부담 없는 우리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아주 친숙한 버섯인데요. 저는 된장국이나 청국장을 끓일 때 꼭 이 팽이버섯과 두부를 넣어 먹는데, 각종 탕이나 찌개에 꼭 들어가 한국인들의 식탁에 단골 손님인 팽이버섯이 알고 보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 가득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특히 중년과 노년을 위한 아주 유익한 식재료라고 하는데,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는 팽이버섯의 효능과 또 잘못 섭취했을 때 해가 되는데, 이에 대해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팽이버섯은 면역력 강화에 굉장히 좋은 식품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혹시? 팽이버섯에서 많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데, 팽이버섯은 베타글루칸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요. 팽이버섯에 포함된 베타글루칸 성분이 면역력을 증진시켜주기 때문인데, 이 성분이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대식세포와 T세포 등 면역 시스템의 핵심 세포들을 활성화시켜서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능력을 높여줘요. 그래서 바이러스나 세균을 물리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죠. 이런 성분 때문에 팽이버섯은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을 증가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데, 항염증 작용과 함께 면역세포가 체내에서 정상적으로 이 활성화가 되도록 돕기 때문에 자주 감기 걸리거나 피로가 쌓여있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중년이나 노년층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팽이버섯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혈액순환 개선 효과예요. 팽이버섯은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셨죠? 팽이버섯에는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리그난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줘요. 팽이버섯을 섭취하게 되면 이러한 성분의 효과로 인해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면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혈압 조절과 고혈압도 예방할 수가 있고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또한 이러한 팽이버섯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데, 팽이버섯에 풍부하게 포함된 이 식이섬유가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해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이때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팽이버섯을 섭취하면 동맥경화나 심장질환의 위험률도 낮아지는데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팽이버섯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는 항암 효과예요. 팽이버섯이 다른 버섯에 비해 향이 적어서 뭔가 영양소도 적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팽이버섯에는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와 폴리페놀, 그리고 에르고티오네인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우리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성분들이 많은 팽이버섯은 항암 효과가 뛰어나서 예방 차원에서도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아요. 이런 항산화 물질들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활성산소가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이 활성산소는 DNA 손상을 유발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이 함유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한 이러한 팽이버섯에 포함된 베타글루칸은 면역세포의 활성을 촉진시켜서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는 능력을 높여주고 면역력도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요. 이는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연구에 따르면 베타글루칸이 포함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암세포의 발생을 억제하고 이미 발생된 암세포의 성장을 늦출 수 있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팽이버섯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피부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팽이버섯이 피부에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팽이버섯은 피부 건강에도 굉장히 유익한데, 팽이버섯에는 비타민 D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또 피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피부의 세포가 재생되고 성장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고,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재생도 촉진을 시키죠. 그리고 항산화 물질은 피부의 노화 방지와 피부 염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데, 특히 팽이버섯에 포함된 에르고티오네인은 피부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요. 노화가 시작되는 중년 이후에는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기
다치기 쉬운데 팽이버섯을 섭취하면 이러한 피부 노화도 예방할 수 있으니 피부 노화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팽이버섯을 꼭 섭취해 주셔야겠죠. 팽이버섯의 놀라운 효능 5번째는 바로 이 체중 감량 효과예요. 다이어트 식단에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팽이버섯은 칼로리가 매우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100g 기준으로 약 35칼로리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체중 감량 등에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고마운 식품이에요. 낮은 칼로리와 높은 식이섬유로 팽이버섯은 다이어트 식단에 적합한 음식인데 뿐만 아니라 팽이버섯에 함유된 베타글루칸 성분은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데 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베타글루칸은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켜서 과도한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해주고 지방 축적을 막아주는 데 효과적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팽이버섯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한 것으로 유명한데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다는 식품이 양배추의 약 2.4배, 고구마의 약 1.7배의 식이섬유를 이 팽이버섯이 함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촉진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팽이버섯에 함유된 풍부한 식이섬유의 이러한 작용으로 인해서 과식을 방지하고 칼로리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여주고 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죠. 장이 건강하면 음식이 효과적으로 소화되고 흡수가 되고 배변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때 우리 몸에 불필요한 물질들이 배출되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팽이버섯은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을 주고 지방 분해와 혈당 조절까지 돕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고려하시는 분들한테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매우 유용한 식품이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팽이버섯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몸에 좋은 팽이버섯은 여러 가지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더욱 건강에 도움되는데 같이 섭취하면 몸에 2배 이상 도움이 되는 식품을 알려드릴게요. 팽이버섯과 환상의 궁합 첫 번째는 시금치예요. 시금치는 철분과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도 함유되고 있는데 팽이버섯과 함께 이 시금치를 먹으면 시금치의 철분 흡수율을 높여주고 팽이버섯이 함유하고 있는 에르고티오네인, 비타민C,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물질이 시금치에 함유된 비타민 E나 C,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물질과 결합을 해요. 우리 몸에 염증을 줄이고 염증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죠. 이러한 조합으로 드시게 되면 관절염이나 염증성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효과를 제공하는 아주 좋은 궁합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팽이버섯과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닭가슴살이에요. 닭가슴살은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또 칼로리도 낮고 그래서 체중 관리에 도움을 되는 걸로 유명하죠. 팽이버섯 또한 체중 감량에 좋은 식품인데 팽이버섯과 닭가슴살을 함께 먹으면 아주 좋은 궁합이라는 거. 팽이버섯은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는데 닭가슴살에 포함된 이 풍부한 단백질은 근육 성장이나 조직을 복구하고 우리 몸의 다양한 생체 기능에 필수적인 영양소죠. 이 두 가지 영양소를 함께 섭취하면 팽이버섯의 면역력 강화 효능과 닭가슴살의 단백질이 결합을 해서 우리 체력을 증진시키고 근육량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또한 이 팽이버섯에 항산화 성분이 닭가슴살의 지방 연소를 돋는 역할도 해서 다이어트에도 좋고 더욱더 풍부해진 식감과 더불어 포만감과 영양소를 동시에 얻을 수 있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이제부터는 닭가슴살을 드실 때 팽이버섯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메뉴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죠. 몸에 좋은 팽이버섯,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팽이버섯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절대 안 되는데 지금 알려드리는 팽이버섯 섭취 시 유의할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팽이버섯 섭취 시 꼭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이 팽이버섯은 절대 생으로 섭취하지 않는 거예요. 2020년 미국 CDC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한국산 팽이버섯을 먹고 무려 4명이나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는데 팽이버섯을 먹고 사망했다니 충격적이죠. 이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된 한국산 팽이버섯을 먹고 17개 주에서 36명이 식중독을 일으켰고 그중 4명이 숨졌으며 그중 임신부 6명이 감염 증세를 일으켜서 2명이 유산됐다고 해요. 이에 대해 국내 식약처는 한국에서는 팽이버섯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가열에 조리해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미국은 이 샐러드 생으로 먹는 문화 때문에 리스테리아 식중독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해요. 리스테리아 식중독균은 일반적으로 설사나 구토나 복통, 발열증의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특히 임신한 여성, 노인, 어린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이 균에 감염될 경우 심각한 증상과 합병증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험한 리스테리아균은 70도 이상에서 3에서 10분 정도 가열하면 사멸되는데 그래서 팽이버섯을 섭취할 때는 꼭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한다는 사실, 식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팽이버섯 섭취 시 유의할 점 두 번째는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팽이버섯은 일반적으로 안전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매우 드물게 그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팽이버섯의 버섯 단백질 성분은 사람에 따라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알러지 유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버섯 알레르기는 피부 발진, 가려움증,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이 아나필락시스, 즉 이 알레르기 쇼크와 같은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죠. 혹시 다른 버섯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이라면 팽이버섯을 섭취하기 전에 꼭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지 확인한 뒤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팽이버섯 섭취 시 유의할 사항 세 번째는 과도한 섭취로 인한 소화불량 증상이에요. 혹시 팽이버섯이 많이 들어간 국이나 찌개를 많이 드신 뒤에 하루에 화장실을 몇 번씩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팽이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 식이섬유는 장에서 물을 흡수하고 팽창하는 특성이 있어요. 과도하게 섭취하면 장에 과도한 부담을 줘서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이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식이섬유가 제대로 소화되지 않거나 섬유질이 장을 지나가면서 발효돼서 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복부팽만이나 가스가 자는 증상을 겪을 수가 있어요. 또한 장에서의 이 수분 흡수에 영향을 줘서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도 있고, 장이 민감한 사람들한테는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 배탈이나 속쓰림, 이런 분들은 팽이버섯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팽이버섯을 적정량으로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 섭취 후 불편함을 느낀다면 즉시 섭취를 멈추고 소화 기능을 돕는 다른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요즘 암은 누구나 한 번쯤 걱정하는 질병인데, 봄동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모르셨죠? 봄동에는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C 그리고 글루코실레이트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죠.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을 시키고 돌연변이를 유발해서 암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죠. 봄동을 섭취하면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특히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우리 몸에서 설포라판이라는 물질을 변환되는데, 이 물질이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설포라판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은 위암, 대장암, 폐암 등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한 여러분들 혹시 봄동 좋아하시나요? 저는 봄이 오면 이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봄동으로 봄이 왔다는 걸 실감하는데, 달달한 봄동으로 만든 겉절이도 봄철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 중 하나예요. 봄 하면 생각나는 봄철 대표적인 건강채소 봄동,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는 거 아시죠? 봄동이랑 어떤 채소인지, 또 우리 건강에는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봄동의 특징, 봄동은 배추의 한 종류인데 일반 배추보다 크기가 작고 잎이 넓게 퍼져 있는 특징이 있어서 봄철 손이 많이 가는 채소예요. 겨울을 지나면서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잎이 바짝 오그라들고 두꺼워지는 특성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 배추보다 더욱 달콤하고 고소한 맛을 내게 된다고 해요. 특히 이 봄동은 추운 겨울을 견디면서 영양소가 더욱 풍부해지는 채소인데,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봄을 손꼽아 기다리고 봄이 되면 봄동을 즐겨 드시는 이유이기도 하죠. 봄동은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채소인데, 특히 노년층과 중년층에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효능이 많아요. 하나씩 알아볼게요. 봄동 효능 첫 번째는 노화 방지예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노화를 늦추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죠. 봄동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봄동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을 노화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피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죠. 또한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돕기 때문에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또 봄동에는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 성분도 풍부한데,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손상을 막아줘 노화 방지에 탁월하다고 해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면서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한 폴리페놀 성분은 항염작용이 있어서 피부 염증을 완화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 피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봄동을 꼭 챙겨 드시는 게 좋겠죠. 뿐만 아니라 건강한 혈액순환은 젊음을 유지하는 중요 요소 중에 하나인데, 봄동에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해요.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순환도 돕는 역할을 해주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당연히 피부에도 영양이 잘 공급되고 생기가 넘칠 거고,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젊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죠. 식단에 봄동을 추가해 보시는 게 어때요? 두 번째 봄동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동맥경화 예방이에요. 동맥경화는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질환으로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혈관이 탄력을 잃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고혈압, 심근경색 등 다양한 질환이 발생될 수 있겠죠. 근데 봄동이 동맥경화를 예방하는데도 큰 역할을 해요. 봄동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줄여주고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해주죠. 그 덕분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효과적이고, 혈관도 깨끗해야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흐르고, 그래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줘요. 고혈압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저염식을 하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에 부담을 주고 동맥경화 위험률을 높일 수가 있는데 봄동에는 칼륨이 풍부해요. 우리 몸에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짜게 드시는 분들은 봄동을 꼭 드셔야겠죠, 당연히. 봄동에는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혈관 내의 염증도 잡아주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겠죠. 혈관이 건강해야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동맥경화도 예방할 수가 있겠죠. 봄동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는 암 예방이에요. 요즘 암은 누구나 한 번쯤 걱정하는 질병인데 봄동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모르셨죠? 봄동에는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C 그리고 글루코실레이트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죠.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을 시키고 돌연변이를 유발해서 암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죠. 봄동을 섭취하면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특히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우리 몸에서 설포라판이라는 물질로 변환되는데 이 물질이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설포라판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은 위암, 대장암, 폐암 등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한 봄동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돕고 발암물질이 장에서 오래 머무지 않도록 배출을 도와서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이렇게 보면 봄동은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천연 항암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봄철 별미 봄동의 네 번째 효능은 체중 감량 효과예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봄철 봄동 무침은 입맛을 돌게 하는데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고 놀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사실 봄동은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은 식품인데 이유가 뭘까요? 봄동은 칼로리가 낮아요. 봄동은 100g당 칼로리는 약 20에서 25칼로리로 매우 낮은 편인데 같은 양의 쌀밥이 150칼로리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칼로리가 가벼운 식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 부담이 적어서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채소예요. 또한 봄동에는 식이섬유도 굉장히 풍부해요. 이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고 변비 예방에도 좋죠. 또한 식이섬유는 포만감도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 배고픔을 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요.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쉽게 배가 고파질 수가 있는데 봄동을 섭취하면 이런 걱정을 덜 수가 있겠죠. 또한 나트륨 배출도 도와 붓기도 줄여주는 역할도 해주고 나트륨이 많아지면 몸이 붓고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칼륨이 충분히 공급되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가 있겠죠. 봄동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봄동이 유익한 식품이죠. 그렇다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봄동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해 함께 드시면 좋은 식품들이 있는데 이 식품과 함께 먹으면 봄동의 효능이 200%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궁금하시죠? 궁합이 좋은 식품과 요리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봄동과 찰떡궁합 조합은 구수한 된장이에요. 봄동은 비타민 A, C, 칼륨, K, 철분,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데 된장은 단백질과 다양한 아미노산, 유익한 장내 세균을 갖고 있어서 이 둘의 조합은 서로 부족한 기능을 보완해줘요. 영양소를 풍부하게 공급해주고 맛의 궁합도 찰떡인데 봄동은 달콤하면서 약간 쌉쌀한 맛이 나는데 된장의 깊고 풍부한 맛과 함께 서로 어우러져 조화로운 맛을 만들어내요. 봄동 된장국 그 영양과 맛 둘 다 놓치지 않았죠. 만드는 법도 간단해요. 먼저 깨끗하게 씻은 봄동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고 멸치 육수를 우려낸 뒤 된장을 풀어주고 국이 끓으면 두부, 대파, 청양고추 넣고 마지막으로 봄동 끝. 봄동이 너무 오래 끓으면 식감이 무를 수 있으니 마지막에 넣는 것이 포인트예요. 참 쉽죠? 두 번째 추천 음식은 바로 들기름을 넣은 봄동 겉절이에요. 봄동과 잘 어울리는 고소한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 비타민 K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봄동과의 조합은 영양소를 풍부하게 공급해줘요. 이 두 조합은 피부 건강에도 참 좋은데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고 봄동은 비타민 C가 풍부해서 피부 탄력과 콜라겐 생성에 최고의 조합이죠. 피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들기름을 넣은 봄동 겉절이 꼭 드셔보셔야겠죠. 봄동 겉절이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봄동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 뒤 다진 마늘, 간장, 들기름, 고춧가루, 깨소금을 넣어서 양념장을 만들죠. 양념장을 봄동과 버무려지면 완성. 정말 쉽죠. 겉절이는 밥이랑만 먹어도 맛있는 겉절이. 데친 두부까지 곁들이면 두부의 건강한 식물성 단백질이 봄동 겉절이와 만나면 완벽한 영양 조화를 이루게 돼서 더욱더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죠. 맛은 말할 것도 없이 정말 맛있고요. 봄동 겉절이 꼭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봄동과 찰떡궁합인 식품이 있다면 최악의 궁합인 식품도 있다는데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게 먹으려다 몸에 해가 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봄동과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 바로 알려드릴게요.
봄동을 먹을 때 함께 섭취하면 좋지 않은 음식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설탕이에요. 봄동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데 설탕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칼슘과 같은 중요한 영양소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봄동에 함유된 비타민 C는 설탕이랑 만날 경우 몸 안에서 항산화작용이 감소할 수가 있어요. 또 봄동에 들어있는 칼슘 또한 설탕에게 방해받기 때문에 봄동의 영양 성분을 100% 섭취하려면 설탕 사용은 피하는 게 좋겠죠. 또한 봄동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설탕이 더해지면 혈당을 급격히 상승할 수 있게 되고 혈당 스파이크 현상도 올 수가 있겠죠. 봄동을 드실 때는 설탕은 꼭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또한 봄동을 비롯한 배추류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방해할 수가 있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생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아요. 봄동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평소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이 생으로 과하게 섭취하면 속이 쓰리거나 통증이 생길 수가 있으니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과 위가 약하신 분들은 봄동을 꼭 익혀 드시고 과하게 안 드시는 게 좋겠어요.